안녕하세요. 카피바라의 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투자의 어떤 통념을 좀 뒤집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에서 이미 500개가 넘는 주식이 2배 이상 상승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초대형주에만 시선이 쏠려 있는데 기회가 생각보다 넓게 퍼져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석할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이미 2배 오른 주식 중에서 앞으로 또 2배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로 100% 상승 잠재력을 가진 주식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모멘텀 투자, 그리고 획일적 회계, 영어로는 유니폼 어카운팅이라고 하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마켓빛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알티메트리 리서치 대표 조엘 리트먼과 인터뷰입니다. 그 영상 제목부터가 500개 주식이 이미 2배 올랐다. 다음 주식은 이것이다. 뭐 이런 식이라서 시선을 확 끌더라고요. 상당히 좀 대담한 제목이죠. 그만큼 이제 분석 결과에 자신이 있다는 뜻일 텐데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뭐 단순히 주가가 싸 보이는 종목을 찾는 그런 전통적인 가치 투자와는 다른 성장주 투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발표되는 재무제표 숫자 너머에 있는 기업의 진짜 실적,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 회계장부의 표면 아래에 있는 실제 경제적 현실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트먼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함께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리트먼이 말하는 또 2배 오르는 주식을 찾는 방법부터 좀 알아보죠. 보통 주가가 2배나 오르면 너무 올랐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리트먼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높을 때 서서 더 높을 때 팔아라. 좀 불안하게 들릴 수도 있는 전략인데요. 그렇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고점 매수, 이걸 굉장히 경계하는데 리트먼의 주장은 뭐 단순히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특히 그 AQR 캐피털의 창립자이자 저명한 퀀트 투자자인 클리프 에스니스의 연구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에스니스가 뭐 팩트, 픽션, 그리고 모멘텀 투자 같은 유명한 논문을 통해서 과거 한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인 주식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 그러니까 이른바 모멘텀 효과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오르는 말이 계속 달린다는 시장 격언하고 좀 일맥상통하는군요. 그런데 단순히 모멘텀만 보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네, 리트먼은 이 모멘텀 효과를 한 단계 더 파고들었어요. 이미 2배 오른 주식이라는 그 특정 그룹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주식들이 이후에 또 2배 오를 확률이 한 50%를 약간 넘는다는 결과를 발견한 거죠. 50%가 넘는다는 건 뭐 흥미롭긴 한데 솔직히 그 확률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느낌인데요.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 아닌가요? 뭔가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익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열쇠라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재무제표는 GAAP,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되잖아요. 그런데 리트먼은 이 GAAP 기준 이익이 기업의 실제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때로는 심각하게 왜곡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군요. 왜 그런 왜곡이 발생한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GAP라는 것이 뭐 고정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계속해서 변화해 왔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던 스톡 옵션을 이제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고 또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인 연구개발, R&D 비용의 회계 처리 방식도 논란이 많고요. 그 외에도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연금 관련 회계 처리 방식도 계속 바뀌어왔죠. 그런 회계 기준의 변화들이 이렇게 누적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나 경제적 이익하고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회계상 이익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졌다는 것이 리트먼의 주장입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GAP 기준으로 보고되는 기업들의 평균 이익은 만약에 40년 전의 회계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했을 경우에 계산될 이익보다 무려 40% 이상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40%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면 정말 심각한 왜곡인데요.
그럼 갭 이익만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면 실제로는 현금을 잘 벌어들이면서 성장하고 있는데도 장부상 이익은 좀 부진해 보이는 그런 우량 기업을 놓칠 수도 있다는 의미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R&D 투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지만 현재 갭에서는 대부분 단기 비용으로 처리되어서 단기 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스톡옵션 역시 실제 현금 유출이 없더라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돼서 이익을 줄이죠. 특히 주가가 올라서 스톡옵션 가치가 커지면 사실 기업 성과가 좋다는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회계상 이익은 오히려 더 감소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리트먼은 이런 갭의 착시 현상, 이걸 좀 걷어내고 기업의 진짜 이익 창출 능력과 성장 추세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그 획일적 회계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획일적 회계의 핵심 목표는요, 전 세계적으로 한 130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진 갭상의 어떤 비일관성이나 왜곡 가능성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R&D 비용을 즉시 비용 처리하는 대신에 미래 효익을 고려해서 자산화한다거나 기업마다 다른 감가상각 방법이나 재고평가 방식의 효과를 조정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실제 경제적 이익, 이코노믹 프로핏을 국가나 업종에 상관없이 보다 사과 대 사과로 비교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알티메트 리서치 같은 특정 기관에서 사용하는 독자적인 방법론이고 아직 회계학계의 표준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인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갭 자체의 비일관성 문제가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재무 분석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회계 기준의 차이로 인한 왜곡을 좀 바로잡아서 실제 이익을 보려는 접근법이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주가 모멘텀과 이 획일적 회계 기준 이익 모멘텀을 함께 보면 어떻게 달라진다고 했죠?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리트먼의 분석에 따르면요, 단순히 주가가 2배 오른 주식 중에서 획일적 회계 기준으로 측정한 실제 이익 역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는 기업들, 이것들을 선별하면요, 이들이 향후 또 2배 오를 확률이 기존의 50% 수준에서 60%까지 높아진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주식들의 과거 평균 수익률이 무려 164%에 달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 전략을 돌파 수익, 브레이크아웃 프로핏이라고 명명했더라고요. 와, 60% 확률에 평균 164% 수익률 유한이 정말 인상적인 수치인데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따라 사는 추경 매수하고는 차원이 다르군요. 그 이면에 진짜 실적 성장이 있는지를 획일적 회계라는 그 특수한 렌즈로 감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네요. 혹시 이 전략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기업 사례도 언급했나요? 네, 인터뷰에서 예시로 든 기업 중 하나가 프리모리스입니다. 티커 심볼은 PRIM이고요. 이 회사는 에너지 및 유틸리티 산업에 특화된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인터뷰 당시 주가가 이미 2배 이상 상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에너지, 유틸리티 분야 건설 회사라면 요즘 가장 뜨거운 테마인 AI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그 점을 파고듭니다. 리치먼트는 현재 AI 혁명이 직면한 가장 큰 물리적 제약 중 하나가 바로 전력 부족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첨단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력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현재의 전력 생산 및 송배전 인프라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AI 칩 성능 경쟁만큼이나 그 칩을 돌릴 전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발전소, 변전소, 송전망 같은 새로운 전력 인프라를 대규모로 건설해야 하는데 프리모리스가 바로 이 분야의 전문 시공 능력을 갖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라는 겁니다. 특히 단기간에 대규모 전력 공급을 늘리기에는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천연가스 발전의 역할이 주류할 수밖에 없는데 프리모리스가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및 유지 보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직접적인 수혜주뿐만 아니라 그 AI 생태계가 돌아가도록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소위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네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리트먼은 가스터빈이나 대형 변압기 같은 핵심 기자재들의 공급 부족 현상까지 언급하는데요.
터빈은 주문하고 나서 납기까지 5년 이상 걸리고 변압기 역시 공급이 타이트하다고 합니다.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역설적으로 프리모리스 같은 엔지니어링 및 건설 기업에게는 향후 몇 년간 안정적인 수주 환경과 가격 협상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런데 프리모리스가 또 2배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획일적 회계 관점에서 찾아야겠죠. 단순히 AI 수의 기대감이나 산업 전망만으로는 좀 부족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프리모리스의 사업 환경 자체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리트먼이 또 2배를 확신하는 결정적 이유는 이런 긍정적 전망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획일적 회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이미 강력한 실질 이익 성장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가 상승이라는 모멘텀과 획일적 회계 기준 이익 증가라는 펀더멘털이 동시에 확인되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 이게 단순 테마주 추종과는 다른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주가 모멘텀하고 획일적 회계 기준 이익 모멘텀, 이 두 가지 엔진이 함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군요. 이런 관점을 좀 더 확장해보면 AI 관련 투자 기회를 찾는 방식 자체도 기존과는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네, 리츠먼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투자 기회를 찾을 때 엔비디아나 AMD처럼 AI 기술 자체를 구현하고 가능하게 만드는 AI 조력자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AI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실제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AI 활용 기업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I 활용 기업이요? 기술 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 중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건가요? 어떤 예시를 들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바로 빌드업웨어 워크숍입니다. 아마 쇼핑몰 같은 데서 아이들이 직접 솜을 넣어서 곰인형 만드는 그런 매장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빌드업웨어요? 저도 어릴 때 가본 기억이 있는데 그냥 인형 가게인 줄 알았지 AI 활용 기업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정말 의외인데요? 도대체 AI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리트먼의 설명에 따르면요. 빌드업웨어는 겉보기와는 달리 데이터와 기술을 매우 영리하게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 CRM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어떤 종류의 인형이나 액세서리가 인기가 있을지 예측하고 재고 관리를 최적화한다는 거죠. 또한 온라인에서 나만의 곰인형을 디자인하고 주문한 뒤에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찾는 경험을 결합하는 등 온오프라인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데도 AI 기반의 개인화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단순히 인형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 데이터 분석, 제품 기획, 온오프라인 연계 경험 설계까지 AI를 깊숙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냥 전통적인 소매업체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빌드업웨어의 획일적 회계 기준 실제 이익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주가 역시 인터뷰 시점 기준으로 상당폭 상승했고요. 이것은 엔비디아 같은 첨단 기술 기업이 아니라더라도 기존 사업에 AI를 성공적으로 접목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기업이라면 얼마든지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하고 빌드업웨어가 AI 관련주라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무척 신선합니다. 이런 개별 기업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리트먼은 이 획일적 회계 관점을 시장 전체를 보는 데에도 적용한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KAB 비율, 그러니까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 일명 슐러피라고 하죠, 이걸. 근거로 미국 주식시장 전체가 역사적으로 고평가된 상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술주 중심의 상승에 대해서 거품 논란도 끊이지 않고요. 맞습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리트먼은 여기서도 획일적 회계 카드를 꺼내듭니다. 슐러-P 같은 전통적인 시장 밸류에이션 지표 역시 갭 기반의 이익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그 회계 기준 변화로 인한 이익 축소 왜곡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모인 이익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니까 당연히 P 비율은 실제보다 높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그럼 획일적 회계 기준으로 조정한 진짜 이익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현재 시장 P는 어느 정도로 본다는 건가요? 리트먼의 분석에 따르면요. 획일적 회계 기준으로 조정한 이익을 사용하면 현재 미국 시장의 P는
흔히 이야기되는 뭐 30배, 40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약 23배에서 24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들의 실제 이익 성장률 전망치, 이게 연간 한 7%에서 10% 수준인데요. 이걸 고려할 게 23에서 24배의 PE는 결코 과도한 고평가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이거나 심지어 약간 저평가된 상태일 수도 있다고 반박합니다. 즉 시장이 비싸 보이는 것은 실제 가치보다는 GAAP 회계가 만들어낸 착시 효과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장이 고평가계였다는 주류 의견에 대해서 회계 기준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상당히 다른 해석을 내놓는군요. 물론 이게 뭐 유일한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다른 관점에서 시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또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겠죠. 리트먼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과도한 비관론을 가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분석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약하자면 이미 주가가 2배나 올랐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획일적 회계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눈에 보이는 주가 상승 이면에 진짜 이익 성장이 강력하게 뒷받침되는 기업을 찾아낸다면 거기서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수익, 즉 100% 이상의 돌파 수익을 얻을 기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논의를 통해 성장주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유용한 렌즈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발표되는 회계상 이익 수치나 주가가 싸다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기업의 진정한 이익 창출 능력과 그 성장 모멘텀을 깊이 있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장 전반에 대한 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때도 오늘 살펴본 획일적 회계의 관점은 현재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어쩌면 숨겨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나눈 이 획일적 회계라는 관점을 여러분께서 현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개별 주식이나 특정 산업 분야 혹은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평소 금융 뉴스나 일반적인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통찰이나 발견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GAAP 하는 그 익숙한 안경 너머의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쩌면 예상치 못한 투자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